건강을 되찾고 더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수준급의 장구와 미녀 실력을 뽐내는 66의 이예준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장구를 이렇게 치다 보니까 양손을 다 쓰게 되고 정말 건강에도 좋아요. 잠깐 아팠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양손을 쓰고 하니까 우선 기분이 좋잖아요. 20년 가까이 잡아온 장구채를 한순간에 놓을 만큼 그녀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뇌경색이 와서 죽을 뻔했어요. 중환자실에 와서 누워있는데 깨어보니까 다리를 들어보니까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심정은 솔직하게. 뇌혈관이 막히는 급성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졌다는 예준 씨.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기는 했으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미용실을 했는데 밥을 제때 못 챙겨 먹고 급하게 먹으니까 이제 라면하고 또 손님들이 가끔가다 이제 빵 이제 사다 주시면 빵 이런 거로 먹고 그런 걸로 많이 때웠죠. 30년 가까이 지속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문제가 된 것 같다는데요. 요만한 게 명치 끝에 여기에 뭐가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술병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겁이 나기는 했었죠. 위궤양 진단까지 받았었다는데요. 식습관과 질병 사이 연결고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은 떨어지는 반면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높아지는데요. 우리는 주식이 쌀밥이기도 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밥 외에 라면이나 국수, 빵, 떡과 같은 것도 드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최대 8시간 정도로 이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무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소화도 더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더부룩함, 메스꺼움 등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는 당뇨나 대사증후군으로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가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사증후군은 한마디로 대사활동에 이상이 생겨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불균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소화불량은 이러한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소화불량으로 인해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독소 및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액순환이 정체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심장이나 뇌혈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식 먹읍시다. 다행히 뇌경색을 극복하고 친구들 곁으로 돌아온 예준 씨. 떡볶이도 맛있겠네. 아이고. 연습을 끝내고 분식으로 출출함을 달래는데요. 누구보다 신나게 간식을 즐기는 예준 씨. 위궤양을 진단받을 만큼 위장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변화가 놀랍기만 합니다. 근데 너 이렇게 많이 잘 먹고 그래도 소화는 잘 되는 거야? 소화 착한데 소화도 잘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여기 있는 거나 다 먹을 수 있어 언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와, 그럼. 얘 진짜 좋아진 거야. 언니들 천천히 잡시오. 옛날에 비하면 얘너 진짜 너무 좋아졌다. 옛날에는 얼마나 예전보다 소화력이 좋아져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뱃속이 편안해졌다는데요. 이렇게 잘 먹지 않았었는데 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 거에 먹는 양의 2배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 좋아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예준 씨가 꺼낸 것은 소화제입니다. 그런데 죄다 빈병이네요. 이게 다 뭔가요? 이거 옛날에 소화 안 돼서 하루에 2~3병씩 꼭 먹던 거였는데 지금은 이거 없어도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전혀 안 먹고 있어요 지금은. 그녀는 어떻게 불편한 속과 이별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소화불량에 시달렸던 만큼 식습관에 신경을 쓸 것 같은데 불고기 반찬에 심지어 면 요리까지 준비하는데요. 예전에 못 먹어서 먹는 거 한해 걸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차려서 혼자 실컷 먹습니다. 혼자 먹더라도 예전처럼 대충 때우지 않고 반찬을 골고루 차려서 먹는다는 예준 씨. 특히 하루 중 한 끼는 좋아하는 고기와 면 요리를 즐긴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어도 위에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맛있네. 눈 깜짝할 사이 냉면을 해치운 예준 씨.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는지 밥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소화에 문제는 없을까요? 요만큼씩 먹었지만 밥 한 숟갈 먹고 땡이었었죠.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먹다 마르니까. 지금은 소화 잘 되니까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먹어요. 이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양껏 먹어도 소화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예준 씨. 식사 후에 먹는 것이 또 하나 있답니다.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 빠뜨리지 않고 꼭 챙겨 먹는다는데요. 이건 제가 먹고 있는 태포 효소예요. 이 태프 효소가 바로 예준 씨의 건강 관리법이랍니다. 태포 효소는 속도 편안하고 소화력에도 도움이 많이 돼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소화력이 향상되면서 다른 건강에도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는데요. 뇌경색 예방을 위해 혈압 관리 중인 그녀. 다행히 정상 범위를 유지 중이랍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웠던 몸도 예전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으이씨. 무거운 화분도 거뜬히 들 만큼 근력도 강해졌습니다. 건강해주는 행복을 예전엔 미처 몰랐다는데요. 몸도 많이 이제 옛날처럼 돌아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소화도 잘 되고 예전 같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덕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좋아져가지고 내가 다시 이제 천국에 왔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일상 생활 자체가 즐겁습니다. 정말 좋아요. 예준 씨가 소화력을 키우고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받았다는 태프 효소. 그렇다면 태프 효소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테프는 원산지가 에티오피아로 척박한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재배된 고대 곡물입니다.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재배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곡물 태프는 에티오피아라는 척박한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크기는 최대한 줄이고 영양소는 응축할 수 있게끔 진화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테프는 길이가 1mm 정도로 너무 작아서 도정이 불가능한 통곡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곡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쌀알과 크기를 비교해 봤는데요. 쌀알도 작은데 이보다 더 작은 태프의 크기 짐작되시나요? 그야말로 초소형 곡물인 태프. 크기는 작지만 단백질과 미네랄, 비타민C, 칼슘 등 풍부한 영양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마라토너 영웅인 아베베 비킬라가 이 태프를 먹고 금메달을 땄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이러한 태프를 해외에서는 작은 거인이라 부르며 차세대 슈퍼푸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연구위원회에서는 태프가 개발도상국가의 영양 문제를 개선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를 지원하여 농촌 개발을 촉진하는 잠재력을 가진 곡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프를 효소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프 효소란 크기가 너무 작아서 가공하기 어려운 태프를 효소화한 것입니다. 태프로부터 발효된 효소를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혜택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태프를 효소 처리하면 체내 영양소 합성이 더욱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혈액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증가시켜 빈혈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앞서 호주에서 만난 애니 씨를 기억하시나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진단받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그녀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 섭취한 것도 바로 태프 효소였습니다. 특히 특유의 풍미 덕분에 거부감 없이 태프를 즐길 수 있었다는데요. 고소한 곡물 맛이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전에는 음식을 먹고 나면 복통과 함께 복부 불편감이 정말 심했거든요. 태프 효소를 먹고부터는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나 할까요? 복통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소화력이 좋아져서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돼 정말 행복해요. 태프 효소가 어떻게 소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걸까요? 태프 효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러한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들의 먹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익균의 생장은 늘려주고 유해균은 억제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장내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어 숙변을 제거하고 배변 활동을 촉진하는 등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태프 효소에는 식이섬유가 고구마보다 약 333%, 사과보다 약 444% 더 많아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프 효소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태프 효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태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늦추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주는데요. 혈당 수치를 천천히 상승시켜 급격한 혈당 변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병 같은 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